남성이 돈을 빌려주는 전당사에서 가스총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다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박과 범행에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연말 기획. 오늘은 동서고속도로 제천 삼척 구간 건설과 강원 동서남북 철도망 연결 등 교통망 확충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내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예상됩니다. 강원랜드가 태백 지역에 직원 숙소를 건립하는 안건을 연말 이사회에 상정키로 한 사실이 알려져 태광 지역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5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85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33명, 동해 12, 강릉과 속초 각각 7, 양양 5, 춘천 4명이 확진됐고 태백, 양구 각각 3명, 홍천, 횡성, 정선, 고성 각각 2명, 삼척, 영월, 철원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동해 군부대에서는 오늘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었고 어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4명이 발생한 삼척에서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2,240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76일 만에 목숨을 잃은 고 김준우 군과 어머니의 사연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방역 패스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 백신 이상 반응 환자들을 살피고 있는 의료진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정부는 12세에서 18세 청소년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때문에 연일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상 반응을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분석 검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세상을 떠난 고 김준우 군의 어머니는 정부로부터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백신과 관련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4장을 받은 게 고작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따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때도 제가 질병청에다가 연락해달라고 그랬어요. 안 한대요. 이 사람들은 전화 안 한대요. 그러면 지통번호라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1339로 전화하래. 이 같은 정부 태도가 아주 무책임하다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준우 사망 날짜가 10월 30일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11월 달이 중학교 아이들 접종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접종 안 할까 봐 빨리빨리 덮었다는 생각밖에 저는 부모 입장에선 들 수밖에 없어요. 준우 군을 담당했던 의료진도 정부 대응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아픔을 가진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국가가 이렇게 좀 그런 어루만져주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의사 입장에서도 감싸주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젊은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안 맞겠다. 왜냐하면은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합병증이 왔는데 국가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정부가 인과관계 규명에만 매달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인과관계가 있네 없네만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아직도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가 백혈병은 원인을 50% 이상은 몰라요. 백신이 꼭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백신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알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편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현재 조정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랜드 주변에 있는 전당사에 가스총을 들고 들어가 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이 남성은 도박과 범행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인근의 한 도로.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흰 면장갑을 낀 남성이 총알을 장전하듯 무언가를 만집니다. 권총 모양의 가스총입니다. 주변을 살펴본 남성은 곧바로 한 전당사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여성 업주에게 다가가더니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총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머리를 짓누르며 위협합니다. 놀란 업주가 총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저항하자 총으로 여성을 강하게 때립니다. 깜짝 놀란 업주의 남편이 달려나오자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 달아납니다. 불과 30초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는 범행 도구로 사용한 가스총을 이곳 전당사 출입구 옆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은 범행 직전 전당사에 들러 금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업주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돈이 없다며 돌려보냈는데 몇 분 뒤 총을 들고 다시 찾아와 강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배짜고짜 입 벌리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제가 돈이 없다고 안 잡는다 했잖아요. 나가서 감정을 가진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자신의 차에서 옷을 갈아입고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이 남성은 범행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잃긴 했지만 이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자기가 강도를 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기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 내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택배요금 인상분 대부분이 택배기사 처우 개선보다는 회사의 영업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며 파업에 나서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각지에서 모인 택배 기사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쟁의권을 가진 택배 기사 70여 명입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 요금 170원 가운데 50원가량만 노동자를 위해 활용되고 나머지는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이러한 국민의 바람과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려 획책하고 있다. 또 회사가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만든 표준 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 6일제 등 독소 조항이 담긴 부속 합의서를 넣어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 많고 배송 거리가 멀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용 고객들이 겪는 배송 불편에 대해서는 이해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탐욕이 더 이상은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정말 저희들 택배 노동자가 살기 위한 투쟁으로.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일부 택배 대리점 측에서는 대부분 사업장에 분류 작업자가 투입돼 작업 환경이 개선됐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작업 시간도 60시간 이내로 제한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J 대한통운에서도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고객 상품을 볼모로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현재 춘천 택배터미널에는 배송을 기다리는 택배 상자가 가득 쌓였습니다. 당분간 무기한 파업이 지속될 경우 춘천과 양구, 인제, 동해 등 파업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택배를 제때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강원영동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통망 확충 상황과 계획을 살펴봅니다. 미개통된 동서고속도로 제천 삼척 구간의 건설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철도망이 강원도에 놓이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왕복 4차선으로 시원하게 뚫린 도로. 하지만 갑자기 도로가 좁아지면서 급 커브 구간과 이어집니다. 삼척과 태백을 잇는 국도 38호선의 미로 지역 3.1km 구간이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도로가 연결되지 못한 채 이처럼 교각도 수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통되면은 아무래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편하겠죠. 기존에 이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난 2016년 말 삼척에서 태백 구간이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됐지만 본선도로와 연결되는 부채도로 건설을 두고 인근 사찰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부채도로의 대안노선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고 이르면 내년 2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이후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원 남부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동서고속도로의 제천 삼척 구간의 건설 계획 발표는 해를 넘겼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내년 초쯤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충북 내륙권이나 강원 남부권 최대 수건 사업이 제천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방향 동시 착공으로 정말 조기에 개통해서 강원도의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 건설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경북 영덕까지 이어지는 동해 중부선 건설 공사는 당초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전철화 사업과 맞물리며 2023년 개통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현재는 22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1년 늘어나가지고 23년 12월로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평화의 상징인 강릉에서 제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은 내년 초 착공식을 열 계획으로 착공 이후 개통 목표는 2027년입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내년 예산 1,270억 원이 투입되며 709인 미시령 터널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역시 2027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동서고속도로가 정부 계획에 포함돼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강원 남부권의 접근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동해선 철도가 모두 놓이면 한반도에서 유라시아까지 철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달 초 고성 봉포해변 인근 공중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최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친모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의 DNA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가호흡이 멈추는 등 생명이 위독했던 아기는 현재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자가호흡이 가능해져 산소호흡기를 떼는 등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 직원 숙소 건립을 두고 태백과 정선 고안 지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선 고안읍 번영회는 강원랜드가 태백과 고안에 동시에 직원 숙소를 착공하는 사회적 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태백 지역에 직원 숙소를 건립하려는 것은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실 등으로 인한 태백 지역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정치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태백시 번영회는 고안읍 번영회가 소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 진흙탕 싸움을 하고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강력히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는 태백과 정선 고안에 각각 300여 실 규모의 숙소를 건립하기로 합의했지만 15년 넘게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내일 이사회에서 태백 지역에 139실 규모의 직원 숙소를 건립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5년 주기로 지정하는 성장 촉진 지역에는 정선군이 재지정돼 신동 목재 펠릿 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아리랑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 4건의 국비 등 1,991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삼척시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고성군 인흥리의 한스타일 관광 레저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3개 시군 개발 사업은 관광 트렌드와 여건 등의 변경 사항이 반영돼 국비 등 5,635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시군별 사업들은 내년에 강원도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최근 내린 폭설로 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시에 제설 장비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길이 얼어붙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속초시에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